요즘 20대 혹은 10대 후반 아이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아직 우리 아이가 어려서 20대 아이들 만나보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20대 아이들 MZ세대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건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혹시 주변에 10대 후반에서 20대 혹은 20대 후반 친구들 중에서 이런 친구를 발견했다면 저와 똑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난 20대 친구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요,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무기력한 친구입니다. 스스로 뭔가를 알아서 하지 않아요. 시켜야지만 뭔가를 해내는 친구들. 그런데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흔히 말하는 하찮은 일, 남들이 생각하는 쉬운 일, 허접한 일은 하기 싫어해요. 왜냐? 나의 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고 남들의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고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청소부를 한다면 나는 싫을 것 같아 라고 말하던 부모들이 있었죠. 한때 그 부모들한테서 나온 자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는 어려운 직종의 일은 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우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자리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 다 알다시피 있는 힘껏 노력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괴리가 생깁니다. 나는 노력은 하지 않아요. 이 이상은 굉장히 높은데 반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표현보다는 시키는 일만 하고 싶다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부모님이 요구하는 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만 딱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20대 친구들 본 적 있으세요? 제가 본 몇몇 친구만의 특징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라는 것의 뜻이 예전과 지금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우리 세대의 열심히는 정말 이를 악물고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다면 요즘 세대의 열심히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렇게 이상을 높고 귀하게 과보호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을 중국에서는 소황제 신드롬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만 이렇게 소황제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소황제 신드롬 속에서 자라는 건 아닐까요? 20대보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부모도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많은 보호를 받으면서 자랐을 텐데요. 20대도 이럴진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내 아이가 20대가 됐을 때를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지금 당장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 시키는 일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하고 있나요? 오늘은 시키는 일만 하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참고로 해서 정말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것만은 꼭 피해야겠다 라는 아이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들이 시켜야지만 한다,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동의하시는 분, 저만 동의하는 건 아니죠. 엄마 뭐해? 엄마 다음에 어떻게 해? 엄마. 계속 부모님만 부릅니다. 당장 자기 삶에 대한 것조차도 자기 스스로 뭔가 판단을 못하고 엄마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머릿속에 많은 지식과 가치와 모든 것을 넣어준다고 한들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쯤에는 부모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고 하잖아요. 부모한테 딱 기대서 부모한테 온통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살 가능성이 많은데요. 지금 10대인 아이가 그러는 것도 답답한데 이 아이가 20대, 30대가 돼서도 계속해서 부모한테만 뭘 요구하고 물어보고 시키는 것만 하고 자기의 삶을 개척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할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당장 앞에 보이는 대학 입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요, 바로 무기력한 아이들을 자기 삶을 살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아이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시키는 것만 하는 아이들은요, 의욕이 없죠. 뭔가 필요한 것을 결정할 때 이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말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나에 대한 일이잖아, 내 인생에 관한 결정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정할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에 대한 일인데도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하지? 부모가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본 경험이 지극히 적은 거예요. 안전빵으로 부모님이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이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내가 이걸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이가 뭔가를 해냈을 때 부모님이 그래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믿음을 준 게 아니라요, 거 봐라 거 봐 네가 그렇게밖에 더 못하지, 그러니까 진작에 엄마 말을 들으라고 했지 라는 그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실패하더라도 도전해봐야겠다, 못하더라도 해봐야겠다 라는 의지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루어냈는데 자랑을 안 하는 아이들도 이상하다라는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뭔가 성과를 냈으면 굉장히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 자랑은 어쩌면 본능이다 싶을 정도로 자기가 잘한 부분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성과가 하찮하고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대단한 게 아니지.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그것을 좀 더 키우고 발전시켜 나아가려는 특징이 없습니다. 이상이 높다고 했잖아요. 좀 더 나은 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이까짓 것 가지고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아이들이요, 부모 입장에서 어릴 때는 굉장히 편하죠. 반항도 안 하고 그냥 부모의 말을 계속해서 따르기 때문에 별로 불편함을 못 느낄 텐데요.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이런 아이들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요, 부모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어디서나 강조되는 거죠. 일관성 있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한다면 아이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이때는 허용이 됐다가 이때는 허용이 안 됐다가, 기분이 좋을 때는 자그마한 성취도 칭찬했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아이는 어떤 중심이 없죠. 내가 어떤 것을 이뤄냈을 때 이게 정말 좋은 성과인가 아닌가라고 스스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일관성 있는 태도를 갖는 게 좋습니다. 아이의 조그마한 성취라도 의미를 주는 게 좋고요. 그 성취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한 아이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이걸 이뤄내다니 대단하다, 이만큼 이걸 이렇게 이뤄내다니 참 멋지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는 아주 조그만 거라도 스스로 뭔가를 이뤄내고 성취해본 경험을 갖게 되죠. 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죠. 두 번째 방법은요, 내가 뭘 도와줄까? 네 선택은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부모가 앞장서서 어떤 결정의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인생이잖아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주 조그만 선택이라도요, 둘 중에 어떤 것을 고를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해 보면서 아이가 선택의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배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앞장서서 뭔가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거라도 본인이 선택하게 자꾸 결정권을 주는 거죠. 부모는 뒤로 빠져서 네가 그렇게 선택했을 때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아이가 그때 내 선택에 보조적인 도움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부모가 앞장서서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뒤에서 아이를 밀어주는 겁니다. 우리 자전거를 탈 때도요, 뒤에서 이렇게 부모가 잡고 있으면 어떻죠? 잡고 있지 놓지 마 이러잖아요.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놓고 있었죠. 그렇지만 뒤에 있다는 생각만으로 아이가 힘차게 나가서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선택할 때 그 뒤에서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어야지만 아이가 선택하고 셀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선택에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깊이를 점점 늘려가게 되는 거죠.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면 씻기는 것은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결정해서 판단한 게 훨씬 재밌구나. 내가 결정한 게 물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서 힘들긴 하지만 내 인생을 뭔가 사는 것 같은 주체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경험을 자꾸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아이, 지금 당장은 편안할 수 있지만요, 아이 전체 인생에서 볼 때는 절대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아이가 혼자서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자신 스스로를 알고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세요. 중학탐구생활입니다.